최근 범죄 소재의 드라마 및 영화들이 다양하게 제작되며 시청자들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실제 있었던 사건을 모티브로 한 작품들도 많아지며 배우들의 연기가 큰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국내 1호 프로파일러인 권일용 교수가 집필한 에세이, 악의 마음을 읽는 자들이 드라마화되어 큰 인기를 끌고 있죠. 극중 권일용 교수를 본따 만든 주인공 송하영 역할에 배우 김남길이 좋은 연기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3월 11일 방송에서는 교통사고 당한 이후 송하영의 모습이 그려졌는데요. 병원으로 이송돼 수술을 받은 송하영은 중환자실로 옮겨졌습니다. 깨어난 송하영은 신경마비를 진단받았습니다. 실제로 있었을지 모르는 이야기와 김남길의 명연기에 시청자들은 더욱 몰입하게 됩니다. 사실 김남길은 이미 연기로는 대중들에게 인정받은 배우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인기를 얻는 데까지 그도 쉽지 않은 길을 걸어야 했습니다. 또한 배우가 된 이후에도 끊이지 않는 사고에 몸이 성할 날이 없었습니다. 그가 지금의 자리에 오기까지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김남길은 고등학생 때 우연히 리어왕 연극을 보고 반해 연기를 하겠다는 마음을 먹게 됩니다. 공채 합격 후 많은 이들의 기대를 모았으나 갑작스러운 사고를 내고 도망가는 사고로 인해 무릎 인대 부상과 단기 기억상실증 등으로 6개월간 병원 신세를 지게 됩니다. 이 사고로 군대에 못 가고 이후 사회복무요원으로 가게 되죠. 그 후 2005년 2월에 굿세어라 금순아에서 금순이의 남편 노정환 역으로 다시 활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하지만 등장한 지 일주일 만에 교통사고로 병원에 실려가 세상을 떠나는 역할이었습니다. 당연히 제가 계속 주연인 줄 알았는데 탤런트 실장님께서야 너 죽는데 너 죽고 다른 배우가 온다고 하시더라. 그때 제가 죽고 온 배우가 타 배우들과의 술자리에 왔는데 쌩하니 가버렸다. 공채 탤런트로서 내가 잘 돼야 동기들도 잘 된다는 마음이 있었기에 굳이 나를 극중에서 죽게 한 MBC에도 서운했다. 그렇게 그는 다수의 작품에서 단명을 자주 하는 배우들을 일컫는 사망전대 멤버에 포함되는데요. 극중 사망만 20회 이상 되며 악역일 때는 물론 주연이나 선역으로 나와도 사망했습니다. 방송에서 이 사실이 언급되었는데요. 본인 또한 상처가 있는 캐릭터를 선호하는데 그러한 캐릭터가 해피엔딩으로 끝나면 서사가 꼬이는 경우가 많아 마지막에는 죽는 게 편하기도 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촬영을 하면서 부상을 당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선덕여왕을 찍을 당시에 다치거나 아픈 일이 잦았는데 촬영 도중 말에서 떨어지며 허리에 차고 있던 칼이 척추를 찍어 입원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해당 사고가 채 아물지도 않은 한 달 만에 신종플루까지 걸리게 되죠. 이후 드라마 상어에서 와이어도 없이 날아차기를 하고 넘어지는 과정에서 갈비뼈에 금이 가는 부상을 당하게 됩니다. 드라마 열혈사제 단체 액션씬 촬영 도중에는 늑골 골절로 입원해 이틀간의 촬영은 취소되기도 했습니다. 이전에도 손가락 골절, 손목 골절을 입은 적 있어 이번이 3번째 부상이라고 했습니다. 부상임에도 진통제 먹어가면서 정신 몽롱한 상태로 액션씬을 대역 없이 소화했으며 끝난 뒤 회복하느라 한동안 쉬었다고 밝혔습니다. 살면서 지치고 힘들 순간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그리고 김남길에게도 이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김남길은 몸뿐만이 아니라 정신적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모든 게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았고 연기도 그만둬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건강이 안 좋아졌고 정신, 건강 모두 잃으니 연기하는 게 두려웠습니다. 예전엔 연기하는 자체가 재밌었는데 해적했을 땐 연기가 잘 안 맞는다고 생각했다. 내가 억지로 부여잡고 있는 건가 싶기도 했다. 그러나 무례한 찍고 나아졌는데 이후 1년 공백기 동안 몸이 아팠다. 과호흡이 와서 숨을 잘 못 쉬었었고 메니에르병에도 시달렸다. 정말 힘들었다. 여러 드라마에서 착실하게 필모그래피를 쌓아가다가 2009년 드라마 선덕여왕에서 선과 악이 공존하는 비담을 연기하게 됩니다. 극중 최고 인기 캐릭터였던 미실과 호흡을 맞춰 매력적인 캐릭터로 일약 스타덤에 오릅니다. 이때 비담은 고현정이 극중 맡았던 미실의 아들이었는데요. 때문에 고현정과의 일화도 있었죠. 무릎팍 도사에 출연했던 김남길은 강호동으로부터 고현정은 천정명, 조인성 이렇게 2명한테 프로포즈했는데 혹시 받았느냐? 라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이에 김남길은 저한테도 했다. 라고 답해 눈길을 끌었는데요. 김남길은 손목에 차고 있던 시계를 보여주며 고현정이 사준 것이다. 얼마 전 현정 누나 팬미팅에 참석했는데
그 답례로 줬다. 현정 누나가 결혼 얘기만 던지고 진전이 없다. 라고 말해 웃음을 자아냈습니다. 김남길을 잘 아는 배우, 영화인들은 그를 두고 착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그는 보기와 다르게 소탈하고 착실하죠. 영화 클로젯에서 함께 호흡을 맞춘 하정우는 김남길의 첫 인상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김남길의 첫 인상은 차도남 스타일이었다. 시크할 줄 알았고 코수염 때문인가 11년 전에 어린 애가 코수염을 기르고 다니나 했다. 고현정 누나의 팬미팅 대기실에서 처음 만났다. 저도 낯가림이 심하고 저 친구도 심했는지 서로 있나 하고 그리고 나서 세월이 흘렀다. 영화 제작사 대표에게 김남길 얘기를 슬슬 들었다. 김남길의 소박하고 털털한 면을 얘기하더라. 첫인상과 상반된 얘기였다. 애가 어떻길래 다들 여기저기 칭찬이지? 싶었다. 결정적으로 하정우와 김남길을 연결해준 이는 주지훈이었다고 합니다. 김남길이 주지훈과 베스트 프렌드다. 웃기다고 하더라. 남길이 형과 얘기하면 귀에서 피가 나올 정도로 재밌어 하더라. 한번 보자고 했다. 술을 한 잔도 못 먹는다고 했다. 자기가 그 자리에서 먹을 초코 우유와 커피 우유를 사오더라. 나를 처음 만났으니 술을 마시겠다고 하는데 소주 2잔을 먹고 떡실신이 됐다. 그 모습이 사랑스럽고 귀엽더라. 우리가 왜 이렇게 늦게 만났을까 하는 얘기를 많이 했다. 살가운 구석도 있고 동생 같으면서 정말 무거운 친구 같은 때도 있다. 그런 마음으로 작업하다가 모니터를 보면 몰입도가 좋더라. 힘이 좋더라. 강하고 그래서 대상을 받는구나 싶다. 배우 박성웅과도 친한 것으로 유명한데요. 박성웅은 인터뷰에서 김남길에 대해 안 친한 동생이라고 농담을 건네며 나와 완전히 반대다. 여성스럽고 네 가지가 없다. 약간 서울놈 느낌이다. 그래도 의리가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김남길은 박성웅에 대해 남들이 보면 둘이 싸우나? 감정 상하겠는데? 하는데 우리끼리는 전혀 그런 게 없다. 되게 편하다. 맏형 같으면서도 포근하고 편안하다. 만만하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의 성웅 형이 떠올랐다. 라고 말해 남다른 친분을 과시했습니다. 몇 번의 열애설도 있었죠. 김남길은 지난 2019년 8월 장나라와의 결혼설에 휩싸인 적이 있습니다. 새벽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한 연예 매체에서 김남길과 장나라가 11월 결혼한다는 기사를 게재했다가 바로 삭제했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이후 가짜뉴스임이 드러납니다. 장나라는 누군가 밑도 끝도 없이 끄적인 글이 하룻밤 사이에 사실처럼 여겨지고 이야기되고 있다. 조롱당하는 기분이다. 라고 글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김남길 측은 법적 대응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두 사람은 앞서 2013년에도 연애 중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었는데요. 당시 KBS 연기대상에서 장나라가 우수상을 받자 김남길이 분식차를 선물하면서 열애설이 대두된 것이었습니다. 김남길은 먼저 여배우 손예진과 2013년 열애설이 있었는데요. 한 연예 매체는 손예진과 김남길이 KBS 드라마 상어를 촬영하며 급속도로 가까워져 서로의 집 근처인 삼성동 일대에서 데이트를 해왔다. 김남길은 또 드라마 종영 후인 7월 말 일본 데이트를 계획하기도 했다. 라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열애설에 대해 부인했습니다. 손예진은 자신의 SNS에 어떤 사실과 근거도 없이 막 쓰고 보는 기사들 막상 제 이야기가 되니 심히 불편하고 불쾌하더라. 라고 열애설을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소녀시대 티파니와도 열애설이 있었죠. 티파니와는 여자친구가 아니라 단골 식당에서 만나 친해졌을 뿐 얘기가 와전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남길은 부만을 좇지 않고 나눔을 실천하며 예술이 가난을 구할 수는 없지만 위로할 수 있다는 신념으로 꾸준히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는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부를 좇으며 살지는 않았다. 내 성향 자체가 그렇다. 어른들이 돈을 쫓지 않고 열심히 하다 보면 돈이 저절로 온다고 하셨다. 그런데 안 오더라. 제 것을 못 챙기고 살았다. 내가 힘들다고 해서 누군가 손 잡아주지 않는다는 걸 안다. 생각을 바꾸고도 싶지만 이제는 그럴 수가 없다. 나는 그렇게 살지 않을 거라는 것도 잘 안다. 3년 만에 돌아온 드라마 복귀작으로 또 한 번 연기력을 인정받은 김남길의 차기작들도 기대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